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4년 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 같은 경우에는 실기랑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1번. 조금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는 표현을 썼고요. 이렇게 나온다면 좀 저는 세모를 치지만, 이제 사실은 개념만 좀 알면 그냥 버려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중단됐대요. 뭐가 되냐면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죠. 네, 중단되었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제 해설을 좀 보면 우리가 무효 전력의 이제 발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소비라는 표현이 이제 되겠는데 요 발생은 C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는 L을 말합니다. 지금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중단됐다는 건 결과적으로 요 둘 중에 이 소비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요 그 뭐야 이제 말뜻만 이해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가 많아진 거예요? L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대책은 뭐예요? C를 넣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L과 C가 변하면 뭐가 변한다? 이 V가 움직이죠. 전압이 변동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C가 커지면 전압이 올라가고 L이 커지면 전압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압을 유지하려면 얘네들을 조정해야 되죠. 네.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뭐 이제 그 문제점 뭐 계통의 전압 저하, 손실 증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언급드린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효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무효 전력의 발생을 우리가 C라고 하고요. 이제 진상, 무효 전력의 소비를 지상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C를 넣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개방하는 게 아니라 투입을 해야 되고요. 아니죠. 자, 동기조상기를 진상 운전하는 게 맞죠. 이 동기조상기는 대여자 운전을 하면 지금 이제 계통에 진상 전류를 흘릴 수 있죠. 이 얘기는 콘덴서로 작용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부정여자 운전을 하면 무슨 여자? 부종여자 운전하게 되면 지상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리액터로서 작용을 할 수 있죠. 요 말이 맞고요. 지금 L이 많은데 거기다 블루 리액터를 여면 L은 더 커지죠. 네 번째 발전기인데 이 동기조상기랑 발전기는요 반대 개념을 갖기 때문에 반대적 그 이제 제스처를 취해줘야 돼요. 동기조상기가 진상이면 발전기는 지상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인데 사실 좀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이제 세모를 친 거예요. 무효 전력의 공급이 중단됐다는 건 발생보다 지금 소비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반대적으로 무효 전력의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요때는 거꾸로 발생의 이제 그 부분이 많아지고요. 소비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또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조금 이제 요거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잘 안 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제가 틀려도 조금 그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다만 개념만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2번 보시면 송전단 전압이 161, 그다음에 수전단 전압이 155, 상차각을 40도라 하고요. 리액턴스가 49.85 때 선로 손실을 이제 무시한다면 전송 전력은 요거 정태 한정 극한 전력이고요. P는 X분의 VS V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보면 이 기출문제에 보면 이거 관련된 문제가 웬만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공식 문제 아니면 계산 문제 꼭 나오니까 잡자. 그럼 바로 여보면 X는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인데 요게 49.8이고요. 지금 송전단 전압이 161이고 수전단 전압이 155죠. 그 다음에 사인 몇 도? 상차각이 우리가 40도. 그 다음에 이제 메가인데 어차피 키로가 됐기 때문에 메가의 개념이 되는데요. 뭐 여기다 10의 3승,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렇게 해서도 관계없죠. 그래서 얘를 두드리면 320이 뭐가 된다? 메가와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2번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23번 보겠습니다. 23번에 보면 요거 이제 23번이랑 우리 라스트 문제는 좀 같이 한번 묶어 볼게요, 제가. 23번 선로의 단위 길이당 분포 인덕턴스 저항 정전 용량 누설 리액턴스가 각각 L, R, C, G라 했을 때 전파 정수인데요. 23번이랑 우리 40번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우리 무슨 송전선로? 이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 특성 임피던스랑 전파 정수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장거리 송전선로는 선로 정수가 R, L, C, G를 모두 고려한 뭐가 된다? 분포 정수회로로서 해석을 한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선로의 길이가 100km 이상이 되면 이 장거리 송전선로 기법을 적용하는데 이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무슨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가 됩니다. 이 특성 임피던스를 다른 말로 서지 또는 파동 임피던스 다 똑같은 얘기예요. 특성 임피던스를 Z0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선로를 진행하는 진행파의 전압과 전류의 비를 말하는데 유도됩니다. 결과식만 보면 이 Z0는 루트 Y분의 Z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요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Y는 선로의 G 플러스 J 오메가의 C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의 L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 저항과 요 놈이 거의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무시하면 이제 요놈 두 놈 남죠. 근데 이거 이 위아래 날아가죠. 그래서 요놈 뭐가 된다? C분의 L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뭐가 된다? L분지 D가 되죠. 그쵸? 장거리가 되면요. 여기서 이 L을 무시해요. 그 다음에 C는 0.0에 2413에 로그 10에 뭐가 된다? R분지 D가 되죠. 위에 놈은 미리엘리 퍼 킬로메타, 아랫놈은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메타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 L 자리에다가요. 0.4605에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C 자리에다가 0.0에 2413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고 루트를 씌우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38이 나옵니다. 138에 지금 로그 10의 R분지 D는 제곱이 돼서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로그 10의 R분지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길이와 뭐한다? 무관한 고유의 값을 갖죠.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이제 뭐 더 볼 얘기 없습니다. 보면 이 특성 임피던스는 이제 이 문제도 거의 보면 뭐 빠지지 않죠. 여기서 안 나오면 회로에서 이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전파 정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파 정수 지금 이 문제인데 우리 전파 정수를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간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요놈은 루트 Z Y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전력은 공식 문제입니다. 네. 이 전파 정수의 개념은 뭐냐면 선로를 진행하는 그 진행파는요. 그 선로의 길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크기와 위상이 감소하는데 그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요놈은 표현해 보면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R 플러스 J 오메가의 L에 G 플러스 J 오메가의 C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만약 R과 G가 무시되면 결과적으로 J 오메가의 루트 LC다. 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지금 선로의 단위 길이당 분포 인덕턴스 저항 R 이제 정전 용량 및 누설 리액턴스가 각각 이렇대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전파 정수는 지금 뭐예요? 이 해석하겠다 이거죠. 저항이랑 얘 무시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요거의 표현으로 맞는 건 몇 번이냐면 2번이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 그쵸?
자, 40번 보겠습니다. 라스트 문제. 보시면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저항과 요 컨덕턴스가 무시되면 어떻게 표현되는가? 요 지금 특성 임피던스죠? 자, 그다음에 요거 지금 저항과 요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면 1이 되죠. 예,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루트 C분의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요렇게 기억해요. 우리 C는 어디에 뿌려요? 바닥에 뿌리잖아. 이렇게 기억하면 항상 우리는 반대 거 찍으니까 그쵸? 2번 찍을까 봐 하는 얘기죠. 1번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23번, 24번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24번 볼게요. 네. 보시면 수전단 전압이 3000이고요. 그다음에 전압 강하율이 4%네요. 네, 이때 이제 이 송전선의 송전단 전압을 구해 보래요.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24번인데요. 반드시 보셔야죠. 실기 문제에서도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압 뭐예요? 강하율 되겠습니다. 우리 전압 강하율을 입실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압 강하율은 송전단 전압에서요. 수전단 전압을 뺀 다음에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고요. 여기에 백분율 처리한 거죠.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제 송전단 전압이고요. 일단 100을 나누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입실론의 VR은 VS-VR이네. 지금 보니까 VR이 공통이니까 같은 선상으로 묶으면 엮을 수 있네. 그럼 입실론의 VR 플러스 VR은 VS를 만족하죠.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자, 이때 우리가 가로를 이용해서요. VR 밖으로 밀어내고요. VR이 나갔지만 입실론 남고 VR이 나갔지만 1은 남는 거죠. 그래서 VS가 되네. 그럼 결과적으로 VS는 입실론 플러스 1에 VR 되겠네. 끝났네. 자, 지금 전압강하율이 몇 프로래요? 0.04. 과자분처럼 푸셔도 되고 저처럼 푸셔도 되죠? 똑같은 얘기야. 1에다가 여기에다가 수전단 전압이 3000이죠. 3300. 두드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432V가 나온대요. 이런 거는 해주셔야지. 2번이죠. 네. 자, 25번 송전선로에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경우인데, 네. 자, 우리가 요거는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개폐시에 뭐가 되냐면 개폐시죠, 개폐시. 적어볼게요. 25번. 이것도 뭐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돼. 자, 25번이죠. 개폐시죠. 개폐라는 건 우리가 RLC 회로가 이제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회로를 제가 뭐예요? 열고 닫는 행위를 개폐라고 하죠. 이 개폐 시에 이상 전압이 가장 뭐가 된다? 큰 경우를 말하죠. 예. 무송 충차 기억하시면 돼. 뭐냐면 무부하 시에 뭐 무부하 시에 송전선로에 무부하 시에 무슨 선로? 송전선로에 충 충전 전류를 진상 전류죠. 충전 전류를 뭐 한다? 차단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렇게 전선이 있고 우리가 접점이 있고요. 이렇게 접촉차가 이렇게 담겨 이제 붙여 있대요. 이거는 지금 차단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차단이라는 건 접촉자와 접점이 열리는 요게 차단이 시작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차단을 대로라고도 합니다. 네,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송전선로의 이상전압이 가장 큰 경우 무부하 시의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를 차단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2번이죠. 차단하는 게 개로하는 거라며. 무송 충차. 26번. 요거는 여러분 이제 확인만 해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다중접지한 3상 4선에 고압측의 중성선과 그 다음에 저압측의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이유는 고저압,
이 고장에 따른 고저압 혼촉 시 혼촉 붙었다는 얘기죠. 요렇게 지금 고압 건선이 있고 저압 건선이 있을 때 이게 붙었다는 얘기예요. 고저압 혼촉 시 저압 측에 전압이죠. 견이 상승에 억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상 4선식의 그 배전선로에 고압측과 저압측의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그 이유는 고저압 혼촉에 따른 이제 저압측의 전위 상승 억제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4번이죠. 고저압 혼촉 시 수용가에 침입하는 이게 결국에는 저압측이 수용가죠. 수용가에 침입하는 상승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하셔야 돼요.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 보면, 요즘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근하는 것 같아. 이 문제. 잘 봐야 돼요. 케이블의 단선 사고에 따른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무슨 용량법? 정전 용량법으로 측정할 때 건전상의 정전 용량이 C, 그 다음에 고장점까지의 정전 용량을 CX, 케이블의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고장점까지의 길이로 옳은 것은 요거 기준 케이블의 고장 또는 사고 검출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전 용량법만 있지만 요거는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기 문제로 조활하기 때문에 정리하자. 5개 쓰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머레이 루프법이라고 그래요. 먼저 써놓고 볼게요. 두 번째가 펄스 레이더법, 펄스 인가법 다 똑같은 얘기야. 펄스 레이더법. 세 번째가 정전 용량법. 네 번째가 수색 코일법. 다섯 번째가요. 음향에 의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일부러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제 있는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필기 실기 다 잡으려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머레이 루프법은요. 원리 자체가 휘트스톤 브릿지 원리를 이용합니다. 요거 관련된 실제 계산 문제는 실기 문제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요것은 대표적인 진학고장 검출 방법이에요. 펄스 레이더법인데 이제 모든 사고가 가능합니다. 모든 사고가 가능해요. 우리가 고장은 지락이 있고요. 땅과 연결된 거죠. 그리고 단선 끊어진 거죠. 그 다음에 단락. 땅이랑 붙은 게 아니라 뭐예요? 선과 선끼리 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선간 단락. 이렇게 하면 삼상 단락. 그쵸? 네. 모든 사고의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 정전용량법인데 단선 고장을 무슨 고장? 단선 고장을 측정합니다. 네. 저거를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써드리죠. 이때 지금 우리가 이 전선은요, 우리가 이 인덕턴스나 정전 용량 값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전한 케이블의 정전 용량과 고장난 케이블의 정전 용량을 측정해서 그 선로의 길이를 반영해서 고장점까지의 길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장점까지의 길이를 x라 하였을 때, 건전상이라는 건 뭐예요? 사고가 안 났다는 얘기지. C분의 사고가 난 요 케이블의 C에다가 여기에다 전체 길이를 반영하는 건데 지금 안 바뀝니다. 계산 문제 없고요. 공식만 나와. CX가 위에 있는 것만 찍어.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죠. 3번. 네. 잘 물어봐요, 이거. 하자. 예. 그리고 요 두 놈은 특별히 더 물어보는 게 없어요. 네, 이제 뭐, 이 수세콜법, 이제 이 고장 케이블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서 여기서 나타난 자개를 이용해서 뭐 측정을 하고, 요건 소리를 이용합니다. 정밀 측정법이라고 해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거 5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28번. 삼상 1회선 송전선에 정삼각형 배치된 삼상선로에 자기 인덕턴스를 우리가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때 D는 전선의 등가 성간 거리, R은 전선의 반지름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작용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뭐가 된다? R분지 D로 표현할 수 있죠. 단위 자체가 미리 헬리퍼 킬로메타라는 거 반드시 잡아야죠. 일단 찍더라도 심각합니다. 1번과 2번을 찍으면 심각하고요. 우리는 항상 C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작용정전 용량도 0.0에 2413 짝수홀수라고 보시면 돼. 로그 10에 R분지 D가 되죠. 요놈 마이크로 페로퍼 킬로미터인데 봐봐. 어디를 가든 제곱이라는 얘기 없잖아요. 예, 눈치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29번 보시면요. 29번은 여러분들 보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흑유 속도가 가장 낮은 수차인데 이게 수차입니다. 수차. 자, 우리가 말하는 수차는 이렇게 지금 수조가 있을 때 흔히 말하는 수로로 우리가 물을 떨어뜨려 갖고요. 뭐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 수차를 회전시켜서 이 수차와 발전기 회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직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어, 이러한 것을 수차라고 하는데 이 수차는 낙차나 어떤 그런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수차의 종류가 다른데 펠턴 수차 거기 보면 펠톤 같은 얘기야. 펠턴 수차는 고낙차용입니다. 고낙차용. 낙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수차가 되고요. 여러분들 이 낙차랑 특유 속도는 반비례해요. 우리가 이제 특유 속도는 어떤 수차와 똑같은 모형 수차라는 게 있는데 이 특유 속도라 하면 이 모형 수차를 1메타 낙차에서요. 1kW를 발생하기 위한 1분당의 그러니까 회전수를 우리가 특유 속도라고 해요. 또는 유수와 러너의 상대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요 놈은 이제 고낙차는 이제 그러니까 낙차랑 특유 속도는 반비례해요. 요게 특유 속도가 작습니다. 저는요 거기 보면 특유 속도의 범위 이걸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펠턴 수차는 이 낙차가 가장 큰 지방에 쓰지만 이 특유 속도는 가장 적은 수차라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여기서 좀 알아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거기 보면 프로펠러 수차 있죠. 프로펠러랑 여긴 없지만 튜블러 수차가 있어요. 프로펠러랑 여기 튜블러가 있죠. 요 놈은 전압차용이에요. 네. 자, 이 전압차용으로 사용되는 이제 수차가 뭐냐? 프로펠러야. 그리고 또 하나가 요 튜블러 수차는 부력 발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보시고요. 그런 거 보지 마셔요. 네. 너무 사실 그 풀어보시면 알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네. 발전공황제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저런 특유 속도의 한계값, 적용값을 우리가 외워가면서 할 그럴 가치가 없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게. 저는 만약에 수차를 이제 물어봤는데 잘 모르면 펠턴 가셔요.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가지 마시고. 네.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봤을 때 그냥 펠턴 가시는 게 현명하다. 자,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이제 몇 번이냐면 1번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0번.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 보시면 22,900에 이제 수전되는 자가용 전기 설비가 있답니다. 수전점의 차단기의 용량은 520 메가볼트 암페어라 하였을 때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 우리가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라고 해볼게요. 하셔야죠. 저는 그냥 PS의 프라임이라고 좀 해볼게요. 우리가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루트3에다가 차단기 전격 전압을 말합니다. 여기에다 뭘 곱한다? 단락전류를 곱하신다고 보시면 돼. 당연히 삼상단락전류고요. 요거를 우리가 고장, 차단 같은 얘기야. 단락전류라고 보시면 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전격 차단 전류 얘를 물어봤네. 여기서 하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차단기 전격 전압이라고 그래. 무슨 전압?
차단기 정격 전압이라 함은 공칭 전압, 무슨 전압? 공칭 전압.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죠. 네.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의 1.1분의 1.2로서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놈 이제 우리가 이 차단기 정격 전압, 차단기 회로에 가할 수 있는 최고 전압인데 킬로볼트입니다. 여기를 킬로로 봤으니까. 그러면 이 식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전격 차단 전류 물어봤죠. 그러면 루트 3에다가요. 차단기 전격 전압인데 바로 가보면 22,900에 1.10의 3승에 1.1분의 1.2가 되죠. 단위 펼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뭐가 된다? PS가 되죠. 근데 지금 차단 용량이 520메가볼트 암페어니까 520 곱하기 10에 6승하면 되죠. 펼친 겁니다.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 전격 차단 전류를 킬로암페어로 물어봤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에 3승 안 하실 거면 여기 10에 3승만 하시면 되죠. 뭐 이제 저자분처럼. 그래서 두드리면 대략 1.02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약 얼마가 된다? 12.5가 나오죠. 이런 거는 나중에 실기랑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차단기 전격 전압은 어떻게 한다? 공칭 전압의 1.1분의 1.2로서 계산한다는 거. 근데 이게 나중에요. 이제 그 한전에서는 좀 정해진 걸 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이죠. 31번. 이것도 좀 전에 아까 사실은 이제 했던 내용과 유사한데요. 특유 속도죠. 보통 우리가 NS라고 합니다. 특유 속도. 이 특유 속도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펠턴 수차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유수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모형 수차가 있을 때 이 모형 수차를 갖고 그러니까 실제 수차와 똑같은 거죠. 실제 수차와 똑같은 모형 수차를 이용해서요. 1메타 낙체에서 1kW의 전력을 발생하기 위한 1분당의 회전수인데 이 특유 속도는 유수, 유수, 물의 흐름이죠. 흐르고 있는 물, 그쵸? 유수와 러너, 즉, 이 물로 인해서 수차를 회전시키는 부분, 러너죠. 유수와 러너에 뭐가 된다? 상대 속도 개념인데요. 이 특유 속도가 높다라는 뜻은 또는 이제 크다라는 뜻은 유수와 러너의 상대 속도가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제 2번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유수, 흐르는 물을 뜻하고요. 러너, 이제 이 결과적으로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뭘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러한 부분, 그걸 우리가 러너라고 그래요. 물이 이제 러너, 이제 사실상 이제 수차 개념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유수와 수차의 그 러너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 러너의 상대 속도가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입니다. 네. 틀리지 말자 이거. 네. 아까 제가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기 속도는 유수와 러너에 보다 상대 속도를 말한다. 네. 요게 이제 그 밑에 풀이를 잠깐 보면 특유 속도는 수차의 어떤 성능의 비교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특유 속도가 높다는 건 수차의 실용 속도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차가 이제 이 작으면 작을수록요 특유 속도를 좀 높게 잡죠. 아까 우리가 이 낙차랑 제가 특유 속도랑은 반비례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네. 선로의 고장 발생 시 여기 밑줄 쳐주실래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 네,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크로저와 같은 기능이 있는 여기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 네. 자, 요건 좀 이렇게 해볼게요. 대전선로에 보호 협조라고 해볼게요. 먼저. 우리 배전선로의 보호협조는 R 그리고 S 그리고 F 순서로 돼야 돼요. 요게 전원이고요. 요게 부하측 개념입니다. 네.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없을 수 있는 거야. 다만 얘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다. 위배되는 표현이다. 그럼 여기서 R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실기 문제대로 잘 물어봐. R. 요걸 우리는 리클로저라고 그래요. 리클로저. 요것은 배전선로에 배전선로 이게 중요한 게 배전선로죠. 송전선로가 아닙니다. 배전선로에 재폐로 기능이 있는 배전선로에 재폐로 기능이 있는 차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S, 섹셔널라이저예요. 섹셔널라이저. 이것은요, 고장전류 차단 능력이 없어요. 고장전류 차단 능력이 없고요. 예. 고장전류 차단 능력이 있는 후비보호장치와 직렬 연결하는데 이게 답을 찾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야. 요게 올해 이제 24년이죠. 요때 이제 실기 문제로 나왔다는 거, 요 두 개. 그래서 얘는 정전 구간을 축소합니다. 요런 얘기 나오면 뭘 찍어라? 이제 섹셜라이저 찍고요. F 라인 퓨즈인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섹셜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선로에 고장 발생하면 리크로저는 그러니까 이제 섹셜라이저죠. 섹셜라이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리크로저가 이제 동작을 한 이후에 무전압 상태에서 회로를 개방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고장 구간 분리해 버리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저자분도 그 맨 끝에 이런 얘기를 하죠. 섹셜라이저는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후비 보호 장치 차단 능력이 있는 리크로저랑 이제 직렬로 조합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잘 물어봐. 33번 조합 수조죠. 서지 탱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예, 설치 목적인데 이 잘 물어봐요. 예, 요것도 우리가 비록 그 발전공학 문제지만 조합 수조라고 그래요. 요걸 우리는 서지 탱크라고 합니다. 조합 수조 서지 탱크. 요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수압관을 보호해요. 무슨 보호? 수압관을 보호하고요. 두 번째가 습격 작용을 흡수합니다. 뭘 흡수한다? 습격 작용을 흡수해요. 자,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력공학에서 이렇게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 수조에 이렇게 물이 있죠. 여기에 보조 뭐가 있냐면 수조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이제 수로에 맨 끝에 뭐가 있다? 수차가 있는 거죠. 이게 수압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 수압관을 보호합니다. 이 역할이 뭐냐면 지금 물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수차에 직결된 게 뭐예요? 발전기 회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자라고 보시면 되죠. 예. 지금 유효 전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유효 전력이 많다는 건 결과적으로요. 지금 내려가는 물의 양이 많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뭐예요? 발전기 속도가 뭐예요? 빨라지죠. 공기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죠? 주파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또 제가 뭐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줄이려면 수문을 닫아야 되죠. 또는 지금 얘 값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지금 뭐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죠. 발전기 출력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수문을 열어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지금 사용량이 많아지면 발전기 이제 출력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파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 네. 그러면 발전기 주파수가 떨어지면 발전기는 감속 상태가 돼요. 빨리 수문을 열어서 뭐예요? 회전수를 올려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데
항상 보면 갑작스러운 게 문제죠. 갑작스러운 우리가 이제 수차에 공급되는 물을 차단한다든지 또는 이제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죠. 그러면 수조에 있는 물이요.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넘칠 수 있고요. 그쵸? 그럼 여기 물이 찰 수 있네? 그러다가 다 여기에 또 물이 차서 하면 또 밖으로 토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수위 증감을 이제 조정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조합 수조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수압관을 보호하고 습격 작용.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흐르는 물을 자, 이게 어떤 지금 관이라고 보면 요렇게 지금 밸브가 있는 거예요. 네, 편하게 들으죠. 어차피 이게 두 개가 답이야. 지금 제가 이 관에 어떤 물이 흐르는 관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관을 밸브를 이용해서 차단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이 내부 압력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요 관에서 충격이나 소음 이런 걸 발생시키죠.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숙격 작용이라고 그래요. 네, 워터 해머링 이런 얘기인데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흡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은 수압관 보호. 그래서 저수지로부터 수로의 압력 터널을 이제 이 수로가 압력 터널인 경우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사용 유량의 급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 유량의 급변에 따른 숙격 작용이 어떤 압력 터널에 미치지 않도록 일종의 이제 설치한 안전 장치. 결과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 용어로 표현해 보면 수압관을 보호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보셔야 돼요. 요거는 발전공학 문제지만 많이 출제됐다. 자, 34번 볼게요. 1m의 하중이 0.37인 전선의 지지점 간의 수평인 경간 80m에 가설하여 딥을 0.8로 했대요. 장력은 얼마인가? 우리가 이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너무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도 D는 8T의 WS 제곱이죠. 우리는 이렇게 전주와 전주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뭐라고 한다? S 경간이라고 하고요. 이때 전선을 가선할 때는 경간만큼 가선하지 않고 약간 뭐예요? 처짐의 정도를 주죠. 그때 요 처짐의 정도를 2도, dB라고 하죠. 요걸 계산할 때 8T의 WS 제곱이라 표현하죠. 이때 요놈 수평 장력을 말합니다. 요놈 이 T는 결과적으로 8D의 WS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때 W는 하중이죠. 얼마? 0.37. 정간이 얼마래요? 80. 8에다가 2도가 0.8이죠. 뭐 370 정말 많이 출제됐어요. 자, 그다음에 35번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과 무관한 거.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 38번. 아니 35번이죠. 요즘에 보면 대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면 35번이죠. 예.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인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 유효전력이라고 할게요. 무슨 전력? 유효전력.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전 P라고 할게요. 이 유효전력은 주파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P, F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 주파수는 발전기의 회전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기속도 NS는 뭐가 된다? P분의 120에 뭐가 된다? F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유효전력이 증가하면 주파수가 상승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발전기에 우리가 아는 이 발전기의 회전수는 뭐한다? 가속하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효전력을 줄여줘야 돼요. 아까 말했던 수문을 닫아야죠. 반대로 이번엔 유효전력이 감속하면 주파수는 떨어집니다. 그럼 발전기는 무슨 상태가 된다? 감속 상태가 되죠. 빨리 이번엔 수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PF 컨트롤이라고 하고 무효전력이에요. 무슨 전력? 무효전력. 저는 이 무효전력을 Q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Q. 전압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QV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네. 이때 무효전력 중 L이 커지면 전압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C가 커지면
전압이 올라가는 이러한 이 상황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적정히 조정해서 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 사실 보면 얘는 좀 그 컨트롤하기가 좋지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인제 전 계통적이지만 요거는 이제 국지적이라서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냥 뭐 딱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 전력 계통의 전압 조정과 무관하대요. 지금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건데 3번에 보면 발전기 속도 조정 장치는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유효 전력과 관련이 있죠. 부속기죠, 그게. 발전기 우리가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부속기라고 합니다. 수문을 열고 닫는 일종의 밸브 조정 장치죠. 가바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은 무효분이 아닌 유효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무효 전력 조정 장치죠. 자동 전압 조정 이제 발전기 전압을 조정하는 거고 부하시 탭 조정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변압기 탭 개념이 되겠죠.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네. 보시면 어느 변전소의 공급 구역 내 총 설비 이제 부하 용량은 전등이 600이고요. 그다음에 동력이 800 그리고 각 수용가의 수용률은 전등은 얼마냐면 60, 동력은 80이래요. 이때 이들의 부등률을 1점 이제 그 이 각 수용가 간의 부등률이 전등은 1.2, 동력은 1.6이고요. 이 변전소에서 전등과 동력 간의 부하율이 그러니까 부등률이 1.4라 했을 때 변전소에서 공급해야만 하는 최대 전력이죠. 단 부하나 이제 선로의 손실을 10%로 본다네요. 그럼 먼저 지금 뭐예요? 이 실기 문제랑 아주 유사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대개의 전등과 그다음에 동력 간의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동률 있죠? 우리 부동률은 개별 뭐가 된다? 수용 최대 전력의 뭐다? 합을 뭘로 나눈다?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누죠. 기본식을 제가 먼저 쓴 겁니다. 예.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들 곱하기 100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먼저 에, 전등의 T전이라고 해볼게요. 전등의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한 거예요. 우리 합성 최대 전력은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을 부등률로 나누는데 이 최대 전력은 결과적으로 설비 용량에다 뭘 곱한 거다? 수용률을 곱한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전등의 설비 용량이 얼마냐면 600이고요. 전등의 수용률이 얼마다? 0.6이죠. 이때 전등의 부등률이 얼마였냐면 1.2래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00이 나온대요.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동력 부하도 있죠. 동력 부하. 얘도 구해보면 동력은 지금 설비 용량이 800이고요. 그다음에 수용률이 0.8이네요. 네, 동력 부하의 부등률은 1.6이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얘가 400 나온대요. 이제 이들을 합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전체 전력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야죠. 이미 나왔으니까 300에다가 400에다가 이들 간의 부등률이 1.4네요. 전등과 동력 간.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부하와 선로에 따른 손실이 10%니까 변압기는 이것까지 더 부담을 해서 안전하게 전력을 부담해야죠. 그러니까 10%니까 내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1을 곱해야지. 해서 두드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5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요런 게 이제 사실은 실기 문제랑 아주 유사합니다. 잡으셔야 돼요. 37번. 각 전력 계통을 연계선으로 연계했을 때 장점이 있다. 틀린 거죠. 이 계통을 연계하면 여러분들 계통을 연계하면 좋은 점은 많지만요. 예.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건 하나만 보시면 돼요. 계통을 연계하는 거죠. 계통을 연계하면 공급 능력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좋은 점은 많지만 뭐가 문제냐면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락 전류가 큽니다. 그리고요.
대통을 연계했기 때문에 고장의 파급의 우려가 있어요. 임피던스가 작아져 이제 단락 전류도 크지만 고장의 파급 우려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답이 몇 번이냐면 배후 전력이 크기 때문에 고장이 적은 게 아니고요. 그 영향의 범위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면 그 고장이 파급된다는 건 1, 2, 3, 4타로 계속 고장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제거가 안 되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하나만 보시면 돼. 잘 물어봐요. 자, 38번. 수전단의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요거 이제 여러분들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들 실기 문제로 좋아하죠. 무슨 현상? 페란티 현상 되겠습니다. 예, 요 페란티 현상은 C 때문이에요. C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페란티 현상은 주로 어떨 때 발생하냐면 정의라고 해볼게요. 정의. 무부하나 또는 장거리 송전선로가 됩니다. 무부하나 장거리 송전선로의 그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에 의한 이 값이 커지는 거죠. 충전 전류의 장애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수전단 전압이 어떤 전압?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커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런 현상을 뭐란다?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애를 여야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블로 리액터라고 하죠. 잘 물어봐요. 네. 뭐 페란티, 표피, 근저, 뭐 도플러 뭐 이런 거 쓰셨는데 페란티는 없죠.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요게 1번 되겠습니다. 실기 문제에서도 물어봅니다. 39번. 전선의 그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예. 여러 문제 이제 표피 효과죠. 아이고. 우리 무슨 효과? 표피 효과 되겠습니다. 자, 39번인데 표피 효과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도체예요. 이것도 정의라고 해볼게. 도체에 도류 전류가 흐르면 도체에 도류 전류가 흐르면 네. 이때 이 전류가 도체 중심부일수록 도체 어디 중심부일수록 흐르질 못해요. 표면으로만 흐르려는 성질이죠. 표피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체 중심부일수록 흐르질 못하고요. 표면에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표피 효과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 표피 두께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이 전선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 전류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으로만 흘리려고 하는데 표피 두께 전류 침투 깊이예요. 거기 보면 우리 저자님께서 쓰신 요 표피 두께 식과 표피 효과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표피 두께, 표피 효과 침투 깊이라고 하죠. 요것은 결과식으로 이제 뭐 첫 번째식 오메가가 2파이 F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만들면 파이 F에 시그마의 뮤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거기 보면 여기 주파수 있죠. 그리고 시그마 도전율이고요.
뮤, 투자율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표피 효과는요, 전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침투 깊이 적어지고요. 이 보면 좀 전에 요 침투 깊이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표면에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기 보면 보전율이나 투자율이 크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커집니다. 그냥 다 커지면이야. 그래서 전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주파수는 크면 클수록 뭐예요? 표피 효과는 커진다. 1번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4년 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21번 솔직히 쉬운 유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효전력 지상무효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 표현 자체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발생과 소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는 선택을 하고요. 버리란 얘기야. 22, 23, 24, 25, 26, 27, 28, 29 보십시오. 네, 29. 그 다음에 30, 31, 32, 33, 34, 35, 36, 37, 38, 네, 39, 40번. 솔직히 다 보겠네요, 이거. 네, 아까 그 문제만 좀 특이했어요. 네. 그래서 발전공학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죠. 조합수조, 특유속도, 패턴 조차. 근데 뻔한 문제들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4년 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제 몇 번째 문제냐면 35번 문제 있죠. PF 컨트롤, QV 컨트롤. 그 문제가 상당히 잘 출제되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